네,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수감 중에 조재현 변호사 만났죠? 네, 한 3차례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조재현 변호사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만나게 해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 한 차례는 수원구치소로 변호인 접견을 오셨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연락이 끊겨가지고 저는 모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수원지검 1313호실에 가니까 박성용 검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그 검사 방 의원님들이 그 현장 점검 가셔서 보셨겠지만 의원 그 검사 방이 이렇게 거실 같은 게 하나 있고 좌우로 하나는 네, 영상 좀 짧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검사실이 있는데 그 검사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하고 조재현 변호사하고 박성현 검사하고 셋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교도관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어 난 다음에 박성현 검사는 다른 문으로 나가버리고 저하고 조재현 검사 둘만 이렇게 1대1로 만났습니까? 1대1로 해가지고 조재현 검사가 검찰의 고위층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 검찰이 협조해서 일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검찰의 최고위층에게 확인을 받았으니 협조를 해라. 네, 이렇게 조재현 변호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재현 변호사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 고위급 인사. 박상용 검사 본인이 모시던 검사장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턱턱 자기 상관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했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박상용 검사가 자기의 상관을 심지어 그 상관이 검찰 최고위층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니 협조해라.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맞지요? 네, 이 조재현 변호사는 윤석열, 이원석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직 전까지 고검장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화영 증인에게 딜을 한 것에 대해 검찰 최고위층 확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딜은 그 구형량을 줄여주겠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구형량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에게 별건으로 했었던 30금 여건의 이런 수사들 이런 것들을 다 덮겠다라는 제안과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김성태 증인이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법정에 하게 해가지고 내 형을 감하거나 나가게 해주겠다. 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에게 허위 진술을 해야 보고했다고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때 이제 이 조재현 변호사가 검찰 최고위층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 최고위층에 뭐 이름을 거론하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이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듣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추정이 되셨습니까? 저는 뭐 이분이 고검장 출신이니까 지금 그런 검찰 최상부층에 뭐 제가 특정하게 어떤 라인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냥 최상위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재현 변호사가 연수원 25기이고 이원석 전 총장이 연수원 27기로 조재현 변호사가 이원석 총장보다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상관이었고요. 근데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 이화영 증인에게 이 딜을 확신을 주려고 이 사람 부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용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녹취가 나왔던 게 5월 25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5월 25일 녹취를 보면 열흘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시면 제 조각조각 나서 지금까지 나온 거를 쭉 일지로 정리를 한 건데요. 5월 25일에 열흘 전쯤이면은 그 소위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그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쯤에 이야기를 이화영 증인에게 했고 이화영 증인이 그 이야기를 변호인에게 전달을 한 이 상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도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시죠. 그 얘기를 저는 5월 23일 화요일 날 법정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법정에서요. 예, 네. 법정에서는 긴 얘기는 못 해요. 공판 과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5월 25일 날 접견 가서 이제 상세하게 들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화영 정인 네. 독립운동 하십니까?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화영 정인께서는 모든 게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네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일본 경찰청입니까? 독립운동 하듯이 그렇게 이상희 이야기하십니까? 의원님도 그런 경험을 받으시면 저 같은 심정이 될 겁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이화영 정인 말씀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관계 내 말 들으세요. 사실관계를 질문 안 했잖아요. 사실관계를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 그 내 말 들으세요. 감정을 자극하지 마시고요. 감정 자격이 아니라 본인의 신뢰성에 대해서 비아양 이야기를 거리신 하는 거 겁니다. 아니십니까? 예? 비아양 무슨 독립운동 거리신 하는 거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려면은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 말했냐면은 마르틴 루터라고 종교개혁가 이야기한 명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항인 정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신동호 의원님 질의에 못 건다 그랬죠? 못 건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국가적인 대해서- 표현까지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잠시만 있어 보세요. 본인 국회의원이네요? 자신이 결백 주장했지만은 이거 아니잖아요. 영상 한번 보시죠. 쌍방울 사람들이 그런 것 하는 거 사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같이 술 사진에 어디 나와 아니 있습니까? 쌍방울 사람 증거를 하나라도 내보세요. 쌍방울 사람 의원님이 증거를 하나라도 아니 내보세요. 김성태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언론에 다 보도된 거 있잖아요. 그 자리 이재명 대통령 전화 연결시켜 줬다는 거죠. 그거를 김성태를 불러서 얘기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 사진이 있다는 말씀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으면 내 조작됐습니까? 목을 겁니다. 사진 있으면 내 아니 목을 걸어요. 김성태하고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자 사진 좀 어디서?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그러면 자, 아니 뭐 손바닥으로 하리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이화영 지금 목숨 여러 개입니까? 목을 몇 개나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 위장 들통 날 때마다 뭐 못 건다 그러면은 정인 목숨이 뭐 수백 개 됩니까? 제가 지금 자, 설명 내 이야기 하잖아요. 저 팩트인데, 제가 팩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이거 위정 맞아요. 위원장님 고발 조치해 주세요. 거짓말 맞잖아요. 눈에 띄는 거짓말인데 어떻게 정인 말을 믿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신의 거짓말 듣기 위해서 목도 걸고 술자리에서 조용히 하세요. 김성태 씨가 이거 보세요, 정인.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팩트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전화 지금. 위증으로 고발하신다면서 제 입장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짓까지 해요? 못 건다며? 목을 거 이화영 증인 제가 그 뒤에 다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예. 금방 영상에 다 나와 있네요. 예. 국민 대표가 질의하는 겁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 똑바로 하세요. 국가적인 검찰 매도하고 교도관 재능 조사받고 이렇게 저렇게 신뢰성 있는 사람이 국가 행정력 낭비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한 사람 피고인이 지연의 거짓말 때문에 국가기관이 끝없이 해명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화영 정리는 이전부터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도 어쩌면은 이화영 증인의 그 거짓말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숫자리 회의 만들기 위해서 무려 7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진술 번복했어요. 첫 거짓말이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에 막히면서 듣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월 3일 술자리 회의가 있었다. 그 다음에 6월 30일로 또 말 바꿨고 검찰 출정 기록 호송 계획서 이 반박 자료에 의해서 물리적인 불가능해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6월 18일이다 19일이다 또 이렇게 바꿨어요. 정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다 기억들 잘 하시는데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해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 많이 하면은요 자꾸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겁니다. 뭐 유리창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일 수 있다. 이게 또 말 바꾸고 본인이 했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화영 정인의 이야기를 신뢰성 갖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평화부지사 아니라 위증부지사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이 국정조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신뢰성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신성한 국정조사권을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변명 만들게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증인 예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단히 인신 공격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뭐 위증이라든지 거짓말장이라든지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대받아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할 때도 제가 조용히 시켰으니까 이상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조용히 시켰으니까 또 말 들어보시죠. 아까 신동우 의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정황은 어떤 거였냐면 신동우 의원님이 저와 김성태 씨가 의원님 예. 저와 김성태 씨가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를 연결해 준 사진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얘기에 대해서도 저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리면 그때 2023년 1월 17일 그때 저희가 안부수시 주선으로 심양에 북한 사람들하고 회담을 하러 갔었을 때 아까 김윤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단에 쌍방울 측이 아마 회담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담하고 안부수시가 그 저녁 자리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자리였지. 거기서 처음에 김성태 씨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연결해 줬다. 그런 주장을 막 하다가 나중에 또 아니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단코 제가 그런 술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김성태 씨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